자, 어느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한쪽 팔이 저린다거나 교통사고 이후 양쪽 팔이 저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목 디스크가 아닌가 싶어서 병원을 내원해서 검사까지 했지만 목 디스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참 답답해집니다. 분명히 팔저림 증상은 있는데 MRI 검사상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럴 때 단순히 기분 탓인가? 혹은 스트레스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넘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목이나 가슴 주변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팔로 내려가는 신경의 포착,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각근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치료한 한의사 예영철입니다. 우리가 팔이 저리다고 하는 건 단순히 근육이 뭉쳤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어디에선가 압박을 받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신경은 뇌에서부터 출발해 척추관을 따라 내려오게 되고 경추에서 추간공을 빠져나온 뒤 목 옆쪽에서 신경 다발을 형성합니다. 팔로 내려가는 이 신경 다발을 상완신경총이라고 부르고요. 상완신경총은 목 옆쪽의 사각근과 가슴 앞쪽을 지나 팔 쪽으로 주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신경 경로에서 압박을 받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팔저림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팔저림을 호소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환이 뭘까요? 바로 목 디스크죠. 그만큼 유명한 질환이기도 하고 실제로 목 디스크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경추에서 디스크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니 뒤로 탈출하게 되고 이 탈출한 디스크가 신경근을 압박하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팔저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형적인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에는 이학적 검진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많고 MRI상에서 병변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환자들의 경우에는 더마톰이라고 부르는 피부 분절을 따라서 명확하게 저린 양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가락이 5개가 한꺼번에 다 저린 것이 아니라 첫 번째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나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영역에 따라서 명확한 방사통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을 해보면 팔저림 환자 중에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연구 논문을 보더라도 인구의 약 40%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팔저림을 호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목이나 가슴 쪽에서 신경 포착 문제가 발생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목에서 발생되는 신경 포착인 사각근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사각근은 우리 목 옆쪽에서 갈비뼈를 연결하고 있는 근육으로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3개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로 상완신경총과 여러 혈관들이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각근에 긴장이 생기거나 경련이 유발되거나 혹은 외상으로 인해서 사각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이를 주행하는 신경과 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근으로 인해 신경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각근 증후군 혹은 신경인성 흉곽 탈출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사각근 증후군은 일반적인 디스크 탈출증과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 더마텀이라고 해서 명확한 피부 분절을 따라서 저림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각근 증후군의 경우 피부 분절을 따르지 않고 불특정하게 넓은 영역에 저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한두 개가 저린 것이 아니라 5손가락이 다 저리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팔 전체가 저리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논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각근을 지나가는 신경에 변이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보통은 전사각근과 중사각근의 근육 사이를 신경이 지나가게 되어 있지만 인구에 따라서 25%에서 60% 정도의 사람들이 사각근을 뚫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사각근 위쪽을 지나가는 등의 신경 변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변이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목에 긴장이 생기거나 손상이 생기게 되면 신경의 압박이 더욱 쉽게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팔이 저리거나 손저림 혹은 팔 쪽으로 통증들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각근과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신경에 걸린 압박을 줄여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사각근이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각근 자체에 대해서 근육 이완을 하기 위한 추나 치료나 도침 치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신경의 압박이 있을 때는 초음파로 신경을 직접 확인하고 그 주변을 약침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 보게 되면 사각근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신경근과 상완신경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초음파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 신경들을
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각근에 대한 허혈성 압박을 시행할 수 있죠. 목 옆쪽에 사각근을 찾아서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자극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압박 과정에서 방사통이나 저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강도를 꼭 줄여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앉아있을 때 자세를 신경 쓰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무 업무를 볼 때처럼 고개를 앞으로 빼고 어깨를 말고 있으면 이 사각근과 가슴 쪽의 근육들이 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육들이 긴장되게 되면 신경에 걸리는 압박이 더욱 심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치료해도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자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자세에 대해서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신경이 민감화된 것은 아닌지 꼭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의 민감화와 감작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이 있으니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검사상에서 나오지 않는 팔저림의 원인 중에 하나인 사각근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상지 말단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신경 포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